네, 지난 시간에 했던 전기기사 공부 방법. 네, 이 공부 방법 중에 과목별로 구체화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발상 도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기기사 공부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와서 필기는 두 가지 방법, 그리고 실기는 세 가지 방법으로 보통 이렇게 나눠진다 얘기를 드렸고요. 이 중에서 이제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필기,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이거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필기 시험을 보면요. 과목이 5가지, 총 6과목이지만, 에, 저 문제 기준으로 보면 두 과목이 이제 10문제씩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쭉 적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전기 자기학이었어요. 20문제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회로 이론 10문제 나오고요. 제어 공학 10문제가 나옵니다. 합쳐서 20문제인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가 전기기기고요. 얘도 20문제 나옵니다. 네 번째가 전력공학입니다. 역시 20문제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설비기준입니다. K이시죠? 이것도 역시 20문제가 나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요거는 효자 과목이다 하고 딱 얘기를 합니다. 예, 전력공학. 그리고 2차에서도 2차가 아니죠. 실기죠. 실기에서도 얘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얘를 가장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조금 공부하면 이해는 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비 기준을 이제 암기 잘하시는 분들 설비 기준을 많이들 보시는데 설비 기준은 보통 어, 시험 보기 뭐 며칠 전에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한 시험 보기 최소한 한 달 전쯤에 보셔서 중간중간 계속 반복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진짜 암기이기 때문에 그거 계속 돌려서 암기 안 되는 거 계속 돌리고 돌려서 그렇게 해가지고 실기 시험장까지 갖고 들어가는 그래서 요것도 어느 정도 많이들 집중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요. 전기기기가 전기기기를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전자기학도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근데 전자기학 대비 전기기기가 범위가 더 좁습니다. 예, 전자기학이 더 많아요. 얘가 좀 더 좁으니까 얘를 공략을 하면서 해도 돼요. 그리고 사실 전자기학은요, 시간만 있어서 미리 공부를 해 놓으면 얘는 의외로 점수를 주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의외로. 예. 그러니까 이제 전자기학이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그렇게 어렵게 내버리면 완전히 그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거 한두 문제 적고 나서 상당수는 좀 무난하게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전자기학 좀 열심히 공부해 놓으신 분들은 여기서 점수 잘 나왔어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여기서 막 7, 80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하면은 배신은 하지 않는다라는 게 전자기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 해볼 만하다. 그러면 하시고 안 되겠다. 머리 복잡해서 못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하듯이 꽈랑 면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기출을 달달 외우는 거죠. 꽈랑 면할 정도로만. 네. 회로 이론하고 제어공학 중에 자, 둘 중에 하나만 해가지고 여기만 10점이 다 나오고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도
사실은 꽈락은 아닙니다. 얘는 두 개를 하나의 과목으로 쳐요. 그래서 회로이론 다 맞고 제어공학 다 틀려도 꽈락은 아니니까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이제 회로이론은 범위가 좀 좁은 편이에요. 회로이론은 다른 과목들 대비 좀 범위가 좁은 편이고, 여기 특히 전기에 나오는 곳은 제어공학은 더 좁습니다. 사실 제어공학 굉장히 범위 넓은데 전기에 나온 제어공학은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공부해가지고 득점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회로 이론을 또 버리시는 분들이 가끔 또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역시 기출로 달달달 외우시는 방법. 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전기 기기는 깊이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근데 전기 기기는 실기에서도 나옵니다. 막 깊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실기에 은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 기기는 그래도 좀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력공학은 열심히 해야죠. 이건 실기도 나와, 어렵지도 않아, 그리고 범위도 그렇게 넓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전력공학은 꼭 고득점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4번, 5번에다가 좀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전기 기기는 조금 방어용으로만, 회로 이론 좀 많이 하시고, 회로 이론 제공 많이 하시고, 전자기학도 약간 방어로만, 네, 그렇게 가시면 무난하게 합격은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해보니까 되겠는데 하면 전자기학을 좀 공부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물론 얘는 이제 실기에 안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유, 전자기학 하느니 전기기기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이 하는데 전기기기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꽈락은 안 나오도록, 꽈락이 몇이죠? 20문제 중에 8문제까지가 합격, 7문제부터 꽈락입니다. 7문제. 한 과목에서 7문제밖에 못 맞히면 꽈락이 돼버려요. 그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기는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 조금 해놓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 그렇게 하시고, 전기 기기 요게 조금 사람 애매긴다는 거, 전자기학 좀 어렵다는 거, 요거를 아시고 나머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으로 가시면 어느 정도 건지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보고 문제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필기는 하루에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며칠에 걸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꼭 뭘 해요? 복원을 합니다. 문제 복원. 이게 여러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학원별로 달라요. 그러면 이제 새로 나온 신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갖고 공부해가지고 합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기 과목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실기요. 저처럼 이제 계산 문제를 좀 올인하겠다, 시간이 있어서 계산 문제는 좀 안 틀리고 싶다, 다시 말해 꾸준히 어느 정도 기본 점수는 나오고 싶다, 들쭉날쭉하기 싫다, 이런 분들은 계산을 공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산 공략하실 때는요, 빈출 문제만 하세요. 그래도 많아요. 빈출 문제를 우선 하세요. 빈출 문제 하는 거는 어디 보면 있다고 그랬죠, 제가? 거기 있어요. 거기. 자, 이거 저한테 제가 그쪽에서 전혀 받은 것도 없고 내돈내산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알려드릴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빈출 문제 위주로 정리해 놓은 게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가 있어요. 이게 전땡 치땡땡 여기 있고요. 그쵸. 이게 여기는 아니네. 요거는 이제 필기 문제고, 실기는 이게 아니라 5땡, 6땡이죠.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5땡, 초땡도 있죠. 이런 게 이제 빈출 문제 위주로 해놓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빈출 문제 계산형을 다 그냥 먼저 완전히 마스터를 해놓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마스터해놓으면 여러분 기본 점수가 나와요. 그게 40에서 50점대가 늘 나옵니다. 이것만 잘해놓으면. 이것만 오류 없이 계속적으로 해주면 그 정도가 나오거든요. 나머지 점수를 이제 뭐에서 채워요? 단답형에서 채우는 겁니다.
단답형이 근데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필기에 나오는 전기 기기하고요. 그리고 전력공학.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단답형입니다. 그래서 요때 나왔던 이론들 이런 것들 쭉 해가지고 잘 해놓으면 예, 네, 단답형이 좀 커버가 되죠. 이거 단답형 커버하는 거 어디 나오죠? 네, 저기 나옵니다. 아, 이건 제 거니까 그냥 다 말할게요. 춘추 자격증 시대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이해하는 단답형 해가지고 단답형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놨어요. 그냥 들으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냥 단답형을 딱 놓고 외우세요. 그러면 되게 많아요. 저는 아시잖아요. 암기 되게 못하거든요. 암기 되게 못해요, 저는. 그래서 이해하지 않으면 암기를 못하거든요. 여기다가 설명을 해가지고 왜 그렇게 되는지,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거를 전부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좋을 겁니다. 이번 3회 때 여기서 네 문제가 나왔죠. 예, 이번 3회 때 네 문제가 나왔어요. 배점은 24점이었어요. 와, 어디요? 춘추 자격증 시대에 나왔습니다. 제가 다 이해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심어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풀어서 쓰시는데 부족함 없었을 거예요. 이거 다 맞지 못하고 절반만 하더라도 이거 충분히 커버하고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경우는 그렇게 가시면 되고 이제 기출을 그냥 외워야겠다. 난 못하겠다. 그렇게는 너무 어렵다. 그러면 기출을 달달달 외워서 20년치를 하는 게 국룰이라고 합니다. 국룰. 예. 난 너무 어려워. 그냥 기출로 때울래. 이런 분들은 점수는 들쭉날쭉 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올라갔다 막 내려갔다 이럴 수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쉽게 나오는 이번처럼 쉽게 나오면 쉽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전으로 본다면 나쁘진 않은 선택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는요. 기출 문제가 잘 설명된 기출 문제집을 푸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기출 문제에 설명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냥 대충 해놓으면 안 돼요.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기출 문제집을 푸는데 요거는 기출 문제집 뭐 20년치, 30년치 쭉 있어요. 그래서 N땡, 미땡땡이 있고요. 동땡, 출땡땡이 있죠. 두 개 그냥 아무거나 사셔도 됩니다. 내용 똑같아요. 색깔만 틀려요. 표지 색깔만 틀리고 내용 똑같으니까 이거 형하고 아우하고 둘이서 하는 출판사라 아주 똑같이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개를 같이 하시겠다. 그러니까 계산도 어느 정도 하고 기출도 어느 정도 하겠다. 그러면 책을 여러 권 사야겠네요. 이런 거 사고 이런 것도 사야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필기책은 뭐 봐요? 그럴 수 있죠. 네, 필기책. 자, 필기책은요. 저는 이거 봤어요. 다땡, 애땡. 이거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잘못 썼던 그 실기가 아닌 전땡, 치땡땡. 요거 봤고요. 그리고 이제 필기 기출 26개년인가 나온 거 했는데 사실 실제로 제가 풀어본 거는 한 5회분, 6회분 이렇게밖에 안 풀어봤어요. 그냥 보통 이론 이 정도구나 하고 그냥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서 비중을 기출로 많이 놓느냐 아니면 이론으로 많이 놓느냐 그런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내가 이해하는 게 더 빠르다. 이거 수학적인 감각 갖고 나는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이론 쪽으로 만약에 나는 이론 너무 어려워. 그냥 외우는 게 빨라. 그러면 기출 쪽으로 그렇게 비중을 놓으시면 됩니다. 자, 책 이름은 아마 대충 이 정도 해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다 아시죠? 뭔지. 예.
저는 여러 개를 참고했는데 하나만 쓰신다 그러면은 저는 직접 해보고 직접 이게 펼쳐보고 하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대충 이제 정리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기타 이쪽 학원에서 혹시 저한테 뭐 스폰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학원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다 내돈내산입니다. 저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책도 다 사 있습니다. 저도 책 많이 샀어요. 특히 다땡 애땡 책 많이 샀습니다. 저 여기 거. 근데 실제적으로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게 그냥 전기에 대해서 전체를 공부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책인데 아 이게 자격증을 따겠다 그러면 중간에 좀 절망하게 되는 책 너무 많아서 깊이도 있고 너무 좋은데 너무 많아서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그런 책입니다. 최근에 젊은 강사님들이 조금 이게 개편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좀 이렇게 기출 위주로 줄여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정도 알려드리면 전기 기사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알려드렸다 생각합니다. 우리 정모 때 오셨던 그분 알죠? 저랑 잘 어디서 많이 뵌 듯한 그분, 그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질문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전기기사 공부 시작하신 것 같던데 최선 다하시고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거다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도전하시길 바랄게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